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대표님 너무 바쁘세요? 북한의 정찰 정보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보 입수하시느라 내용들을 좀 분류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어떻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좀 바쁩니다. 예. 그렇게 좀 많은 정보들을 입수해서 저희 구독자 슈퍼 형님들께 또 우리는 또 전달해야 되는 임무,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피곤해요. 잠을 좀 덜 잤어요. 저도 좀 피곤합니다. 그럼 이제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서 또 댓글 달려. 야, 오늘 또 억지로 하는 거냐? 근데 뭐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하고 와야지 아침에. 그러니까 하고 와야 되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나저나. 네네네. 최근에 뭐 연주 성황이 어떻게 마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며칠 전에 해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맨날 연습하느라 좀 많이 바빴는데 그동안에 뭐 이렇게 짧게 뭐 올리는 영상들이 있었잖아요. 쇼츠 보시면은 소닉 PD가 연주를 음악가. 아티스트였어? 음악가. 혹시 소닉 PD가 아니고 쌍둥이 형제 아니야? 막 이러면서 설마 그럴 리가. 그나저나 그러면 그게 무슨 연주였죠? 그러니까 컴패션이라는 자선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그 티켓 구매한 관객들의 그 모든 수익을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서 그 연말 전액 기부 하는 이런 재능 기부 연주였어요. 제가 뭐 돈을 받고 한 연주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12월이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올해 크리스마스 다 갔어.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이렇게 연주 그걸 하셨구나. 다 모여서 하신 거예요. 프로 연주자들과 함께. 그 전에도 뭐 하신다고 했는데 모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연말이니까 특별히 더. 그나저나 그러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밀리터리하고 이렇게 융합된 이 악기 연주하는 걸 한번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우리 시작하기 전에. 무슨 연주? 쇼츠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는 일부러 눌러봐야 되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융합된 정보 융합의 개념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나? 그럼 좀 그거 직접 보는 거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올려놓은 거하고는 틀리지. 같이 있는 모습하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보여드리면 저희 슈퍼 형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대신 짧게 하시면 되지. 짧게 하시면 10초. 그 정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되지. 이거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이제 하고 있고 취미 생활이자 또 활동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슈퍼 형님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맛배기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네. 이게 바로 콘트라베이스라는 겁니다. 그럼 짧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안 풀어서요. 한번 해보시죠. 잘 들었습니다. 역시 틀립니다. 직접 들어보니까 틀리네요. 참 제가 또 어줍지 않게 또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에어울프의 호크라고 아시죠? 그럼요. 호크의 그 첼로 연주. 그 분위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럼 호크 PD? 호크 PD. 소닉 PD가 낫냐? 호크 PD가 낫냐? 발음이 되게 쉽네요. 발음은 좀 쉽네요. 쉽네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댓글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두고서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국 쪽이
이 대한민국의 KF-21 이걸 보고서 별로 좀 탐탁지 않아 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6.25 전쟁 때 네네. 어떤 항공우정 미그 L이라고 해서 네. 중국과 우리 한반도 네. 국경선을 두고 쓴 어떤 대규모 공중전이 그것도 제트 전투기 대규모 공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분위기 형성된 게 과거가 그대로 현재까지. 네, 뭐 사람들은 뭐 세월이 흘러서 이게 뭐 옛날 전쟁이다 하는데 그 어떤 기본 맥락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공 전력 그것도 전투기 전력인데 네네. 그 중국 공군은 1992년도 이래로 현대화를 박차가해서 지금 J-20까지 왔고 뭐 그렇죠. H-20 뭐 H-20이라는 이제 스텔스 폭격기까지 뭐 이제 공개를 한다 만다. 그게 이제 최신 뉴스인데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로드맵을 가지고 현대화를 이제 성공했어요. 20년 사이에. 네네. 그런데 옆에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그 노후 전투기 플러스 뭐 최신 전투기 F-35까지 있는데 그 규모가 이렇게 막 혼재된 그런 규모였다가 이거를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 자기들과 비슷한 현대화를 길을 이제 가기 때문에 질적으로 이제 향상되는 거죠. 네네네. 그동안 이제 양적인 북한 공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양쪽으로만 증대를 시켰는데 진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KF-20을 도입을 하면서 미디엄급 네. 전투를 도입하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유사시에 만약에 미래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에 이 한반도나 이 서해안 네네. 중심으로 또 그 과거의 어떤 모습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딱 비춰 보면은 KF-21이 상당히 중요한 존재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제 대한민국 공군 전력이 대부분의 주력이 북한 공군을 견제하는 용도로 쓰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현대화, 질적 현대화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서해안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북경도 가깝고,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미국의 또 다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하는데,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 지도를 이렇게 뒤바꿔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스러운 거죠. 현대화 되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는. 그리고 두 번째, 네. 일본 입장에서는 같은 일단 현재로서는 한미일 어떤 그 이제 묶여 있죠. 예, 한미일 공조로. 예, 공조로서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묶여 있는데, 네. 그 이제 일종 외형적인 분위기인데 속내가 또 일본의 항공 산업이라는 게 있고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의 지금 F-35를 도입하는 이제 사실상의 면허 생산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하는데 그 직전에 자기들이 자체 개발하다가 이제 소위 때려친 게 있어. 그렇죠. 심신단련이라는 그 ATDX라는 자체 그 스텔스기 흉내를 낸. 그다가 이제 그냥 기술 실증기로 끝내버렸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비슷한 규모, 비슷한 형상, 그런 기술이 적용된 KF-21 보라매가 이제 바로 먼저 등장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역시 다른 분야에서도 이게 좀 우리가 많이 쫓아가서 거의 뭐 이렇게 막 줄다리기 엎치락 뒤치락 막 물론 이제 아주 오랜 전통의 세부적인 기술이야. 일본이 훨씬 앞서 있었죠. 근데 외형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급성장했죠.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듯이.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거죠. 이것까지 쫓아오느냐. 물론 이제 일본도 뭐 6세대라는 개념에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참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물건이 어떤 형상으로서 아니면 시험 비행으로서 나타나려면 앞으로 향후에 빨라도 한 3, 4년 이후에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 전까지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3, 4년. 예, 영국하고 형상만 나타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제기죠, 시제기. 개발 시제기. 예. 그러니까 양산기가 아니에요. 6세대 전투기요? 5세대도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뭐 그 시스템은 상당히 뭐 여러 가지가 인공지능이 뭐 다 이렇게 배합해서 아니면 무인 전투기를 거느리는 개념으로 다 적용을 한다는데 일본 측에서 얘기하기는 이제 6세대라고 표현하는데 또 이제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뭐 5.8이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미국 것에 비해서 미국의 진정한 6세대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중국이 대한민국의 KF-21을 두고 4.5세대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는 4.75세대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인정을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거죠. 발전 가능성을 보고서. 그래서 그거를 또 반대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참여하는 그 사업을 보면은 또 한국 쪽에서 뭐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뭐 5.8 정도로. 5.8. 예. 물론 이제 그거 다 완성되려면 또 시간이 거기도 6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35년 이후에나. 그러니까요. 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면은 지금 당장은 이제 일본이 조금 심리적으로 좀 뒤처지는. 더 부담스러워 하겠네요. 중국보단. 그러면 이제 그 전투기 양국 간에 아이고 깜짝. 그리고 양국 간의 전투기 이제 발전사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거꾸로 맞아요. 이 부분 살펴봐야 됩니다.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F4 팬텀이라는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예, F4 내년에 퇴역식을 거치죠. 네. 근데 실제 그 F4 팬텀 이제 두 가지 버전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었는데 네. 현재 E형도 있지만은 네. 그 D형, 델타. D형은 또 일본에 비교해서 먼저 입수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먼저. 예. 그래서 69년도 8월달에 이제 공식 그 도입식을 해가지고 69년, 그다음에 70년, 71 한 3년 동안 우리가 질적인 전력이 앞서는 걸로. 와, 근데 저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뭐 팬텀이라든지 어떤 전투기라든지 이 도입 연도, 그 달, 월까지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관심이 많으니까. 와. 전체 무기 체계 중에서 대단합니다. 제가 고백을 하자면은 전투기 분야는 그냥 책을 쌓아놓고 보는데 예. 잠수함은 좀 무식해요. 잠수함은 상대적으로. 아니 제가 이쪽 바닥 토크멘터리 전자행사부터 뭐 의학 프로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가 뭐 많이 했지만 제가 인정하는 박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임용환 박사님. 그저도 어저께 예. 명함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명함이. 예. 아니 뭐만 탕 물어보면 그냥 뭐 자판기야 툭툭툭툭툭툭 나와 그냥 막 세계사든 한국사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인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밀리터리계에서는 와, 제가 많은 분들 뵀지만 역시 안승범 대표님. 제가 인정하는 거의 박사 수준 이상의 밀떡 박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 대단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저야 뭐 그냥 한참 밑이죠. 아닙니다. 지금 뭐 이 유튜브 세상에서는 이렇게 지금 뭐 많은 구독자와 뭐 조회수를 이루는 분들이 지금 뭐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 다 알지만 한 분은 너무 또 이렇게 한쪽에 편향된 어떤 공정하지 못한 어떤 좀 그렇게 또 전달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예. 또 한 분은 연기 잘하신 분. 연기 잘하고 쇼맨십으로 이렇게 이제 밀리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그에 반해서 안 대표님은 그냥 중도로 정확하게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 아니 뭐 사석에서는 뭐 개인적인 얘기도 하지만은 네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는 중립 기여를 딱 받고서. 저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제 항상 중간에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정말로 안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말씀 이어갈게요. 네. 자, 그래서 팬텀이 이렇게 들어오고 했는데 일본보다도 그 D형이 먼저 들어왔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뭐 질적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앞섰는데 또 한 3년 지나니까 일본이 E형 면허 생산으로 넘어가니까 아예 면허 생산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또 그때부터는 전력이 이제 딸리기 질적 양적으로 이제 딸리기 시작했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그 내년에 퇴역한다는 E형을 이제 직도입을 이제 어렵게 하는데 FMS로 또 일본은 면허 생산을 하면서 또 나중에 개량도 하고 그래서 오랜 기간 썼죠. 그래서 이게 중간 중간에 같은 어떤 그 수준이 일본 항공자에다가 같은 시기가 있었던 반면에 또 앞섰던 시기가 있고 완전히 역전돼서 오랜 기간 일본 항공자에다가 F-15J를 이제 면허 생산하면서 오랜 기간 우리가 F-15J 그래갖고 한 거의 20년 이상 우리가 밀렸죠. 멀어졌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회복하기 시작한 게 한거에 역시 우리 그 카이가 발족이 되면서 그 TO10도 개발을 하고 지금의 KF-15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고등훈련기.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런 측면에서 균형을 좀 잡게 됐죠. 좀 올라왔네요. 엎치락뒤치락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정찰 자산이라든지 뭐 공중급유기라든지 그런 지원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세력을 이제 확보하게 됐고, 보유하게 됐고.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시아에 이제 중국, 북한,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냉전 시대가 아닌 뭐 신냉전이라고 자꾸 말을 할까 말까도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신냉전은 맞아요. 그 높낮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에 접해다 보니까 입구에 왔다. 신냉전에. 그래서 일본의 어떤 자위대하고 한국군의 군사력을 장비 같은 거를 좀 비슷하게 판매를 해서 사게끔 해서 최전방에 다 깔아놓는 거죠. 다 미국이 그렇게 좀 판을 깔아놓은 건데. 그렇게 보면은 일본과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항공기 어떤 그 세력들의 위치 어떤 그 갭이 별로 그렇게 뭐 차이가 심하게 나지는 않죠. 일본은 이제 중점을 두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F-35를 거의 150대 가까이 A형, B형 합해서 그걸 이제 깔아놓게 되고 계속 매년 대한민국 공군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 국산 KF-11 이거는 이제 120대 이상. 그런데 일본이 이 미국의 전투기 F-35A, B형 합해서 150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좀 다르게
미국한테 굉장히 의존하고 얻어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주는 거 아닙니까? 일본 역시 또 뭐 서로가 의존을 하는 거죠. 미국도 일본에 의존하고 일본은 또 미국에 의존해서 군사력을 이제 잘 배합을 해서 네네. 일단 오른쪽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동시에 이제 북한 그리고 이제 이 남방으로 내려오면은 또 중국 해군. 그렇죠. 일단 그 책임 이제 어떤 방어를 해야 되는 책임이 1차 방어. 네. 그래서 150대 규모를 이제 사게끔 된 거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또 이제 중점 드는 게 이제 북한과 중국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보다 그 전에 북한은 공군력을 완전하게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이제 압도하려면은 또 국산 전투기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게 블록 1, 2, 3로 나가는데. 네네. 또 개량령들은 중국 공군에 또 견제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또 2개 국가. 그래서 다 역할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약간씩 틀리게 있어요. 지워진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는 KF-11이 발전을 하면은 블록 1에서 3, 4까지 가면은 이게 우리 자기네들 중국 공군의 입장에서 해군 항공대나 네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된다. 예. 이게 4.5세대 이상 더 나가서 이제 최종 목적은 이제 5세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전투기가 이제 개발돼서 양산돼서 배치되면은 40년은 기본을 쓰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 앞으로 미래 그 사이에 어떤 충돌이 또 제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뭐 공중과 해상에서 옛날같이 뭐 지상이 아니더라도 네네. 이런 측면에서 선두에 서는 게 역시 F-35가 있지만은 네. 역시 KF-11 개량형들이 선두에 쓸 것이다. 역할을 맡을 것이다. 자기들을 향해서.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의 이 전투기 기술, 항공기 기술이 상당히 대한민국을 앞서 있지 않습니까? 한계점에 일단 1차 한계점에 와 있죠. 왜냐면 J-20까지 와 있죠, 현재. J-20가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J-35. J-35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J-31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손을 좀 봐가지고 디자인도 변경되고 개량을 하다 보니까 10년 사이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도 J-35. 35로. 예, 근본적인 출발점은 J-31인데. 네네네. 그래서 지금 J-35로 와 있는데 이게 아직도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도입을 할지 말지. 물론 이제 다른 평론가들께서는 이게 조만간 뭐 중국 해군의 전문 그 스텔스 전투기로 도입이 될 것이다. 네. 얘기를 하는데 아직 결정적인 뭐 이유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린 대한민국 공군의 앞으로 그 KF-21의 마수가 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어떤 뭐 외형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네네네. 그 J-20은 사실상 뭐 이제 F-35가 이제 맡을 수 있는 거고 서로 어떤 게 대결하는 그 수준이 딱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KF-21 역할이 상당히 크죠. 그럼 여기서 제 궁금증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이 중국의 J-20과 네. 미국의 F-35 어떤 게 더 우월합니까? 확실히. 가장 최근에 여름에 어떤 태평양 공군에 있는 사령관들이 평론을 했었어요. 그동안은 다 지켜보고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 서방 국가에서 훈련을 연합훈련을 해서 다 평가를 합니다. 네네. 다들 불러가지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불러서 빡세게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네네네. 그래서 그 주력은 이제 역시 이 서방 측의 F-35를 중심으로 뭐 네. A형, B형, 뭐 C형까지. 근데 반대로 저쪽에서 또 이제 연합 훈련이 있어요. 자체 훈련도 있지만은 뭐 파키스탄 공군이라든지 네. 이렇게 그 규모 차이는 있는데 네. 또 그들 나름대로 그쪽 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중심으로 훈련한 거를 이렇게 다 도감청도 해보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또 흘려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파키스탄이 양다리 걸친 나라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친미 어떤 어떤 성향도 가지고 있고 성향을 갖고 있는 또 저기들이 있어요. 뭐 군인들이 그렇죠. 그럼 뭐 정보가 이제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종합을 해보니까 네. 이게 훈련이 우리가 앞서고 성능도 앞선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 평론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 사령관 출신들이. 그러니까 F-35가 훨씬 더 우월하다. 네. 그리고 F-22가 또 있으니까 이걸 네네. 다 배합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저거 걱정할 거 아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공군도 뭐 중국 측 어떤 J-20부터 다 겪어보다 보니까 아니 이제 뭐 접근이 이제 뭐 이렇게 중국에 가서 뭐 견학을 네. 한다든지 뭐 설명을 듣는 기회도 있고 예. 시뮬레이터 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보가 이제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친중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친중 국가 안에 또 친미 성향의 사람들이 또 있고 거기서 또 정보가 흘러나오고 하다못해 뭐 최근 뭐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네. 박정희 시절 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우리 핵무기 개발을 이제 시도했는데 그렇죠. 이 기사가 났던 거예요. 예. 그것도 진행하는 거 핵무기 개발 진행이 친미 성향의 공직자들이 다 정보를 넘겼다. 그런 얘기도 기사로 떴어요. 며칠 전에. 네네. 그건 사람들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첩 지휘란 같은 간첩 수준의 얘기를 안 하더라도 네. 간단한 얘기를 하면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그걸 다 모으면 어느 정도 개발이 됐나. 그러면 이제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 뭐 그렇게 뜬 거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똑같이 이런 전투기 세계에서도 훈련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높낮이를 따져보니까 아직은 서방 측, 태평양 국가 중심으로 서방 측이 앞선다 이거죠. 앞선다. 뭐 캐나다, 호주, 뭐 미국 다 동원돼서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일본 측에서 대한민국의 KF-21을 볼 때 좀 아쉬움이 더 많다. 자기들은 이제 중단을 했으니까 그런 ATDX라고 해서 심신 단련하는 기술 시제기를 네. 하다가 딱 중단을 했으니까. 시제기까지만 하다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고. 따로 일본이 지금 뭐 개발하고 있는 어떤 전투기들은 아니 지금 영국이 주도하는 템페스트에 지금 참여를 했죠. 그 6세대. 근데 아직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또 이태리 뭐 레오나르도사라든지 뭐 이렇게 그 견제하는 또 세력들이 유럽에 있어요. 그렇죠. 일본을 끌어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저들한테 일본한테는 많은 걸 알려주지 마라. 공동 개발하지만은 돈만 내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제가 있는데 그게 시제기로 이제 개발하는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시간이 또 흘러요. 뭐 보통 4, 5년 또 흘러가고 또 유럽이 영국 같은 나라가 좀 느려. 이태리도 느리고 빠르지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일을 하면은 너무 느리죠. 되게 하여튼 꼼꼼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느리게 이제 진행되면은 어느 정도 그 완성이 된 시제기, 막판 시제기가 이렇게 비행하는 모습을 제대로 이렇게 뉴스로 자주 접하려면 뭐 2028년 이후 30년 사이에. 그럼 양산 들어가는 거는 뭐 이제 상당히 그쪽 유로파이터 할 때도 그랬지만 느려가지고 거의 뭐 2040년, 35년은 이제 정점으로 이렇게 빨라봤자 35년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이제 KF-21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뭐 무장 체계가 통합되고, 그래서 블록 2에 진입을 이제 한 상태죠. 그러면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앞으로 F-35AB를 150대 정도 보유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150대.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이 KF-21이 뭐 블록 2, 블록 3까지 완결이 됐을 때 150대 이상의 이 보라매 전투기를 보유한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왔다면 그때야말로 일본과 중국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한국은 전력이 상당히 뭐 중간에 위치한 우리 대한민국이 상당히 강력해지는 거죠. 질적으로도 높아지고 KF-21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리즈로 나가다 보면은 300대 이상까지 발주가 됐고요. 300대 이상. 이제 그러기까지는 이제 시간은 또 흘러가야 되지만은 뭐 2040년 전까지 그 정도 계속 발주가 이어질 것 같아요. 발주가 계속되고. 그냥 그런 상태인데 거기다가 찬물을 이제 딱 뿌린 게 카이다. 카이다 얘기 그만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동 걸고 자기 어떤 행세, 자기들의 연구소를 알아달라고 행세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땡깡을 좀 부린 거지. 너무 심하게 땡깡 부린.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특정 무기 체계에 너무 나선 거죠. 자꾸 그렇게 땡깡 부리면은 곤장 맞아야 됩니다. 곤장. 바로 며칠 전에 있었죠. 이 아시아 월드컵 예선 중국과 대한민국이 붙었는데 그냥 상대도 안 되게 3대 0으로 그냥 발라버렸습니다. 조용히 끝났죠. 이게 뉴스가 그날 또 좀 웃겼던 게 북한이 정찰했으면 그 시간에 쐈단 말이에요. 안 쐈으면 이제 그게 더 뉴스가 퍼졌을 텐데 뭐 보니까 묻혀버렸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끝난 게임인데. 그래서 이 축구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중국에 비교도 안 될 만큼 우위에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전투기 시장의 어떤 세력이나 질적인 어떤 그런 향상된 어떤 그 모습들이 조금 미약합니다. 오히려 뭐 중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우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냥 올라가고 있죠.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공군력이 못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뭐 중국의 뭐 전투기 중심의 항공 산업이 못났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들의 목표를 이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유지하면서 그 J-20 스텔스기라고 하는 J-20의 중점으로 이제 이렇게 생산을 이제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치솟는 게 아니라 양을 늘리는 단계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양, 질 모든 거를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마치 이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수십 년을 공안증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돈 많고 어떤 세력이 확대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축구 기술 발전을 못 이루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을 못 이겼습니다. 단 2패 대한민국이 했는데 거의 뭐 수십 승을 저희가 했고 하지만 중국은 지금 수십 년간 그렇게 노력을 해도 대한민국 축구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근데 축구라는 게 그렇게 말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구가 많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 인구가 많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이것은 마치 이 대한민국 KF-21 이 전투기 항공기 기술의 발전이 중국과 다르게 수십 년이 또 흘러간다면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그냥 동등해지거나 그 이상의 기술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방산을 보면은 육해공 장비들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 국산 장비들이 있는데 네. 이게 여러 차례 이렇게 들춰보면은 이 전투기 부분, 그러니까 훈련기부터 시작해서 전투기로 이제 이어지는데 차근차근 잘 밟아왔어요. 차근차근 잘해왔더라고요. 어떤 문제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반면에 이제 우리 그 조선, 그 군함을 이제 건조하는 쪽 분야는 조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넓게 조선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특수한 사업부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왠지 모르게 좀 더딘 게 있어요. 좀 이게 좀 지체가 되고 있어요 현재.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지스함 만드는 거. 요거는 또 체계 개발 완성을 잘했기 때문에 그것도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데 나머지 뭐 전투함들은 뭐 좀 이렇게 더딘 면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해군 쪽.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다른 이슈가 또 이렇게 뒤에서 조용히 또 흘러가는 게 KDDX 차기 우측함. 소위 해군의 KF-21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좀 저기예요. 좀 이렇게. 업체별로 문제가 좀 있어 서로 이렇게 뭐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금 그게 좀 얽혀 있군요.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안이 북한은 정찰동 쏘고 뭐 계속 탄도탄 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 대체 차선책이 이지스함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내분 비슷하게 있어요. 또 해군 쪽 무기 체계는. 아, 그렇군요. 업체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근데 이제 항공 분야는 딱 한 개 회사니까 카이. 그렇죠. 물론 이제 감독 기관은 방사청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쭉쭉쭉 올라가는데 거기에 찬물을 뿌린 게 생각지 않은 카이다. 잘하고 있는데 방위사업청하고 카이가 그거는 잘 뭉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카이다가 좀 생각지 않게 좀 덤벼들었죠. 아, 그렇군요. 저희가 또 이렇게 KF-21 얘기하다가 또 해군 쪽 국내 상황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KF-21 보람의 전투기 중국의 입장은 굉장히 이 KF-21의 성장 과정을 눈여겨 주시하고 있다가 계속 봐야 되겠죠. 쫙 그냥 계속. 그러니까요. 이것이 중국의 관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측 같은 경우는 아쉽다. 이제 그거는 또 몇 년 후에 영국하고 합작을 이제 하는 템페스트 그쪽 계통의 템페스트 전투기 계통에 이제 하여튼 참여를 해서 뭔가 얻어내고 이제 그 성과를 보여주려고 이제 하겠죠. 앞으로 이제 뭐 시간 이제 흘러가면서 서로가 이제 비교가 될 거예요. KF-21하고 이제 일본이 참여하는 전투기 국제 공동 개발하고. 한 앞으로 10년, 15년 후쯤이면 뭐 지금 3국,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전투기의 세력 다툼, 어떤 기술적인 우위력 이것을 확연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국제 정치, 국제 어떤 외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변화도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봐야 되는 게 미국이 이제 2025년도에는 정권이 어떤 그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트럼프가 될 수 있다라는 지금 가능성이 지금 그 부분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개발하는 거, 양산하는 데서 연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위기를 얘기하는 2027년도 양안 사태. 그것도 이제 전쟁이 이제 뭐 어떻게 일어나냐 마느냐,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다 무기 체계 개발하고 양산하는데 다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5년도, 27년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KF-21 보람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는 28년도부터거든요. 28년도. 블록 2가 이제 본격 개발이 이제 진입을 하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2030년도 넘기면서 그때 우리 2030년도 보는 국산 무기 체계 지금 준비하고 개발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잡아요. 그때 가서 향후 뭐 6, 7년 사이에.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이 또 이렇게 국제 공동 개발하는 거, 자체 그 무기 체계 현대화하는 게 뭐 미사일 여러 종류를 이제 구비하는 거. 그러면 2030년 넘어가면서 모든 새로운 무장 체계로 서로 이제 개발한 거 포함해서 딱 자리 잡는 거. 2035년도 가서 평가를 35년. 그때 가서 이제 진정한 평가들이 나오는 거죠. 2030년도 얼마큼 갖고 있느냐, 개발이 잘 됐느냐. 또 개량을 또 하느냐. 그거는 이제 서로 평가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2035년도. 향후 10년을 바라봐야죠. 중간에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이렇게 국제 어떤 그런 정치가 변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만나가지고 인도의 정상하고 만나서 F-414 엔진 기술을 뭐 준다든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그 전투기 어떤 질적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개발한 게 없었어요 그동안에.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또 핵심 엔진이었어. 그래서 인도는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방향을 이제 잡았죠. 방향을 잡고 있고 대한민국은 KF-21의 무장 쪽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국 가서 이제 얘기된 게 무장 쪽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의 카이가 한화 시스템과 LIG를 제껴두고 이 본인들 스스로의 무장 체계를 완벽하게 또 혼자 통으로 다 먹을지. 아니 체계 종합 업체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네. 답답한 거죠. 답답하죠. 근데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어요.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거든.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중일 삼국지겠죠. 이 삼국지 이 전투기 시장에서 대한민국 KF-21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35년 돼야 비로소 이 한중일 삼국지의 어떤 비교 대상을 정확하게 판명 내릴 수 있는 어떤 수준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뭐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 아니면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도입도 해야 되고 뭐 백화점식으로 많이 이제 발주도 해놓고 했기 때문에 일본도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국 수준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자리 잡으려면은 또 역시 돈과 시간이 또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방산 수출이 시간 1년 지났는데 뭔가 좀 결정이 또 화끈하게 안 나는 것처럼 뭐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잘 안 되는 노력을 맞죠.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도 그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도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것도 있고.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도 뭔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저희 계속 안 대표님과 함께 꾸준히 노력하는 저희 채널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디펜스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호크 PD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자도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마무리 멘트가 오늘 이거 잘 봤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음악이라는 게 직접 이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틀리네. 그래요? 그 올리신 거 있잖아요, 쇼트. 그거하고는 확실히 이게 이게 들어오는 게 틀려요. 그렇죠. 또 옆에서 생생하게 되는 거랑 또 다르죠.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뭐 연주할 일정이 생기면 여러분들께 공지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연주회들 많이 이렇게 저 보러 와주시고 끝나고 같이 사진도 좀 찍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나 더 있어요. 네, 뭐 있습니까? 이 방산업계에 똑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있어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산 분야가 다 뭐 무기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렇죠. 제가 뭐 음악은 본업이 아닙니다.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방송해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방산업계 이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 한번 모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모았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까지 슈퍼소닉 TV를 시청해주신 저희 슈퍼 형님들 감사하고요. 지금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클릭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